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흥미로운 자료 하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그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서비스 CS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케인웍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목이 챗봇 도입 쇼핑몰 CS 감소 사례예요. 특히 여기서 다루는 게 여성 의류 쪽에서 꽤 잘 나가는 상위 판매자 고객사 D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실제 경험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특정 시기에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뭐 그런 과정들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요. 챗봇이라는 기술 있잖아요. 이게 특히 막 예측하기 어렵게 매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기업의 CS 부담을 진짜로 어떻게 줄여줬는지 그걸 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보고 또 그 의미가 뭔지 같이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저희가 핵심만 딱딱 뽑아서 하지만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이 KN웍스 자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이 고객사 D 있잖아요. 여기가 온라인으로 여성 의류 파는 곳이에요. 그냥 뭐 평범하게 사업하다가 2020년에 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코로나 특수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거래액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뭐 매출이 급증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요. 늘어난 거래액만큼이나 고객 문의, 그러니까 CS 요청 건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 보니까 이 때문에 CS 운영에 뭐랄까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좀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커지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건가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측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고객사 D가요. 바로 이 거래액 폭증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 있잖아요. 2019년 말에 이미 자사 쇼핑몰에다가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태풍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좀 해둔 셈이죠. 네, 와,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네요. 바로 그 미리 준비해둔 챗봇 덕분에 다른 많은 회사들이 CS 폭증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 고객사 D는 좀 다르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료를 보면 이 챗봇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순 CS. 고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답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문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상당 부분 자동으로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 "제 물건 언제 와요?" 같은 배송 문의가 많았을 거고요. 아니면 뭐 "교환이나 반품 어떻게요?" 이런 절차 안내, 또 사이즈 문의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게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죠. 온라인 쇼핑몰, 특히 패션 쪽은 이런 문의가 전체 CS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챗봇은 뭐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이런 질문에 빨리빨리 답을 해줬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짜 챗봇이 제 역할을 한 건지. 자료에 나온 숫자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020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분명 전체 거래액이랑 그에 따라서 발생했을 잠재적인 총 CS 문의 건수는 2019년보다 아주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 상담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했던 CS 문의 건수는 오히려 2019년보다 무려 24%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 24% 감소라는 게 의미가 좀 깊어요. 매출은 막 역대급으로 치솟는데 정작 고객 응대팀의 실제 업무 부담은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일을 좀 덜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기업들이 갑자기 성장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급하게 사람 뽑느라 비용 부담 커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자료에 따르면 이 고객사 D는 기존에 있던 CS 상담 인력을 더 뽑지 않고도 그 정말 유례없던 코로나 특수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문의가 폭증하던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고 해요. 추가 인건비 안 들이고 늘어난 사업 규모를 감당해낸 거죠. 이야말로 진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운영 효율을 높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챗봇이 CS 상담원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챗봇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역할, 즉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바로 사람 상담원들이 자기 시간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더 쓸 수 있게 되었냐는 점이죠. 어떤 분이들이었을까요, 그럼? 아마 챗봇이 처리하기 좀 까다로운 복잡한 문제 해결. 예를 들면 배송 중에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제품 불량이나 품질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고객이 좀 화가 났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황일 때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거요. 패션 상품 같은 경우는 또 미묘한 사이즈 차이라던가 소재 관련 질문처럼 기계적인 답변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한셈이에요. 챗봇은 효율이랑 속도가 중요한 부분을 맡고 사람은 공감 능력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좀 유연한 판단력이 필요한 영역을 맡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사람 줄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도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건 챗봇한테 빨리 답받고 복잡한 건 사람한테 제대로 관리받는 경험을 고객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챗봇 도입의 좋은 효과가 단지 그 코로나 특수라는 이례적인 시기에만 잠깐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이 자료가 더 나아가서 2021년하고 2022년 상황까지 쭉 추적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제 팬데믹 초기의 그 비정상적인 특수 상황이 좀 가라앉으면서 거래액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정상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거래액이 안정되면서 CS 문의 건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연히 전체 문의 발생 건수 자체는 줄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챗봇 시스템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챗봇 도입 전인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죠. 실제 사람이 처리해야 했던 CS 문의 건수가 무려 45%까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45% 감소라니 와,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입니다. 2020년에 24% 감소도 대단했지만 비즈니스가 안정기에 들어선 후에도 그 효과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챗봇이 그냥 일시적으로 문의 폭증 막는 방파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CS 운영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챗봇 답변 정확도가 더 좋아졌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문의 범위가 더 넓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효율 개선에도 기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고객사 D의 사례,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잘 설계되고 또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계속 관리되는 챗봇 시스템은요. 특히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성격의 고객 문의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 금융 서비스, 예약 플랫폼 같은 곳들. 이런 데서 CS 운영 효율성을 정말 극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례는 코로나 특수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비즈니스 규모가 갑자기 확 변할 때 이 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을 그냥 비용 줄이는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례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자원을 더 핵심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집중시킨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직접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서 계속 늘어나는 고객 문의나 아니면 내부 커뮤니케이션 처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고객사 D의 경험이 굉장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챗봇 도입해야겠다 이런 결론보다는요. 어떤 종류의 소통을 또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례의 핵심은 뭐든지 다 자동화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CS라는 명확한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전체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거였잖아요. 당신의 상황에서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통이 뭘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기술로 확보된 효율성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 단순히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례처럼 확보된 인적 자원을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곳 혹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영역에 다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 도입의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식회사 KN웍스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고객사 D의 이야기는요. 챗봇이라는 기술 도구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CS 업무 부담을 최대 45%까지 줄여주고 특히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24%랑 45%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그 효과를 명확히 증명했죠. 네, 이 사례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이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우리 비즈니스나 업무 환경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들, 이걸 어떻게 기술의 힘으로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은 바로 우리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고객사 D의 단순 CS는 과연 무엇이고 그걸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하는 점이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가 당신의 생각에 좀 새로운 자극과 유용한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들으신 고객사 D의 이야기를 한번 거울 삼아서요. 혹시 당신의 업무 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꼭 필요한 소통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 기술이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잠재력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